그럼 그 물 깨끗한 물입니까? 똥물입니까? 똥물이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똥판이다. 알겠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윤 TV입니다. 뜨거운 감자조 부정선거 이슈. 그 핵심이 뭐냐면 사전투표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불투명성입니다. 국내 정치 세력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서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 불순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럴싸한 설명이 되는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선거 과정이 무결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정황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는 게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공개가 되고 있고 제가 한 방송에서도 많은 자료들을 띄워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검증과 조사를 거부하는 선관위와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입니다. 아니, 트럼프도 제기한 이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이 부정선거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국제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투명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이 기울어진 운동장 헌재가요 정말 대놓고 배째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놓고 배째라 하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국민들은 이 편향성이 드러난 이 3인방에 대해서 탄핵의 손때라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다가 이제는 이 투표자 수 검증에 대해서 기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하겠다. 나는 배째라. 이 기가 차고 코가 차는 헌법재판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도 제기를 했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하는 이 부정선거 조직, 거대 조직이 이 대한민국의 진지를 트고 전 세계 국가들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왔다. 이게 CIA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고요. 보수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헤리티지 재단에서도 2024년에 이미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론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는 거죠. 이 정도가 나왔으면 사실 뭐 우파 진영을 떠나서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궁금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에도 40분간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다시 대선에 나온 이유는 2020년에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쓸데없는 사람이 미국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는 나왔다. 그러고 굳이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지만 시진핑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로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가요 투표자 수 검증 기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로 채택해 달라라고 했는데 노 해버렸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투표자 수 검증 신청 안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거는 보기 싫다라는 것도 있고 봤다가는 잣된다라는 거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천재현 헌법재판관 공보관 이후 31일에 언론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했다. 15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체포되시고 난 뒤에 영상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꾹꾹 눌러 쓴 자필 편지도 나왔습니다. 저는 좀 오열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 건 부정선거다. 투표자 수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과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코로나 시절에 사전투표가 거리두기도 하고 비닐 장갑을 끼고도 투표를 하고 이런 부분. 그리고 사전투표가 사실 그 본투표장에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6070들이 미리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좀 올랐던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4.15 총선에서는 설훈
의원의 부천 지역구에서는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18,210명 가까운 사람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때 사전투표를 만일에 뭐 거리두기까지 계산했다라면 부천을에서 용산구까지 18km의 줄을 서야만 가능했던 투표인이다. 그런데 이 투표인을 이틀에 걸쳐서 12시간씩 투표 시간이 열렸잖아요. 그 12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1인당 4.74초의 투표 시간을 가졌다. 선거인 명부 확인하고 착착 뽑아서 비닐하고 도장 찍고 나와서 접어서 뚜껑 넣고 이것까지 4.74초가 걸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이 정도까지 문제가 됐으면 이 검증은 해야 되는 겁니다.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실제로 있었던 거와. 그런데 이거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눈을 감겠다라고 맘먹은 헌법재판소에서는 안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사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밝히는 게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감안해 보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 자체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법관으로서 법의 양심을 두고 있을 수 없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법관으로서 법으로 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이 문형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선, 정계선 이 사람들은 그냥 정치적 편향성을 나는 하겠다 뭐 말로 안 했지만 지금 대놓고 배째라는 걸 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형배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재명과 사법분기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 노동법 학회 활동을 같이 했고요. 술친구고요. 만화님 잘 계십니까? 크크크 하면서 댓글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 문형배 권한대행은요. 부산의 UN 기념공원 방문한 뒤에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 이건 다 떠나서 뭐라고 하냐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하는 건 나쁜 통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입니다. 이거 말 누구랑 똑같냐고. 이재명과 똑같죠. 그리고 이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문제 많습니다. 이미선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특별위원회에 지금 부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 이미선 여동생의 남편은요. 오충진 변호사인데요. 법무법인 YK 재직 중인데 이 대장동 50억 클럽 가장 누굽니까? 권순일이죠? 권순일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이 오염된 똥판 안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계선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 앉아 있으신 분들은 그 뭔가 그 레벨 자체가 약간 신의 영역 같은 그런 느낌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냥 법관들보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소장. 정말 뭔가 권위 있고 뭔가 약간 금도끼 주가 은도끼 주가는 그런 산신령 같은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일반인이 접근 불가한 그런 느낌. 그런데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미선, 정계선, 문형배 지극히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 사람들은 뭔가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개인적인 의혹이 있으면 회피해야죠.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 윤리적 양심을 지키는 회피를 본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놓고 배째라라는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증거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퉁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서 부정선거 검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대박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 반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런 불순한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돼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만이 지금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는 지지율이 지금 60%까지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헌재의 이 결정은 부정선거 검증은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거대로 가겠다. My way. 아니. My way가 아니죠. 우리들의 법대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선거소송의 투명한 검증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의 무방비다라고 했으며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 기준에 현격히 미달하는데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한번 띄워드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라는 게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요 단 5표가 우편으로 이동되는 상황에서 훼손됐다라는 이유로 전국의 선거가 다다시 시행됐습니다. 그 정도로 선거 자체는 한 표만 부정의 표가 나와도 오염된 겁니다. 깨끗한 물에 똥 하나 딱 투척되면 그 물 깨끗한 물입니까? 똥물입니까? 똥물이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똥판이다 라는 겁니다. 그 똥판을 누가 만들었냐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 헌재에서는 필요 없어. 이거는 똥판이 아니야. 이러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방법으로 비상계엄밖에 없었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헌법재판소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실제로 부정선거가 의혹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국가가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근거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8명 가운데 4명이 선거위원장 출신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다 드릴 건데요. 이 4명이 선거위원장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지역에 부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했었어야죠. 근데 수용하지 않은 것은 니들이 관리했던 지역에 분명히 부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혹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 안 하겠다라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비상계엄의 주요 목적이 계엄군이 찾아간 선관위 선거관리의 실태를 현장 증거 조작해야 한다라는 게 목적이 있었다라고도 하고 투표소에서 직접 센 투표자 수가 중앙선관위의 개표 현황상 투표자 수와 차이가 나고 심지어 개표소의 개표원이 작성한 투표 상황상 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의 개표 현황상 투표자 수가 다른데도 아니다라고 덮고 헌재가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요 미리 정해놓은 여론몰이 졸속재판, 인민재판이다 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까지도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미국의 확실한 증거 압박 그리고 국민의 혁명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좌파는요 중국 공산당의 지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받고 있죠. 한중 의원 연맹이 가장 대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대한민국 우파는 미국의 지원 사격을 기대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한국은 한미 동맹이 생존의 근간입니다. 중국에 의한 부정선거 이것이야말로 내정 간섭을 넘어선 지배기 때문이죠.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 부정의 세력 일거에 척결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